최근에 근황토크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캐나다에서 구독하시는 분이 한국에 오셨다가 돌아가는 길에 도쿄에 오셔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오시기 전부터 건축 관련돼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그분의 이제 고민은 이제 40대 정도이신 것 같았는데 다른 전문 분야를 하고 계시고 가구 디자인은 지금 이 시점에 건축을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건축 전공 로서 이제 대학교를 가보는 건 어떨까? 아니면 내 독학으로 건축 공부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단순히 질문이 그냥 건축에 관심이 있습니다. 건축 공부하고 싶습니다. 정도로 저한테 질문을 하셨다면 제가 독학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니면 뭐 시중에 나와 있는 건축책들로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 정도로 대답을 했었을 것 같은데 질문이 상당히 무거웠어요. 무겁다는 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의 확장으로서 건축가가 되고 싶다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더라고요. 어찌됐든 저도 건축 공부를 해왔는데 정규 과정인 건축대학에 들어가서 그것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대학원을 간다든지 그 이후에 친구들은 경력을 쌓고 경력을 기반으로 라이센스를 딴다든지 그 이후에 이제 자기의 독립된 사무실을 만드는 게 일반적인 과정이죠. 그랬을 때 지금 한 40대 초반에서 중반인 분이 건축을 시작한다고 하시면 정말 50대 정도가 돼야지 이제 자기 사무실, 자기 이름으로 된 사무실을 낼 수 있다가 이제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건축은 라이센스를 따기 전에 어찌됐든 누군가의 사무실에서 일을 해보고 경력을 쌓고 그 다음에 자기 사무실을 낼 수가 있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지금까지 아무 경력 없이 바로 자기 사무실을 낸 사람은 저는 개인적으로 본 적은 없어요. 이 건축이라는 학문이 워낙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을 때는 당연히 실패할 확률도 많고 라이센스를 따는 조건에 이미 라이센스가 등록된 사무실에서 경력이 한 3년에서 5년이 필요하다라는 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사무실을 거쳐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렇다면 이 4, 50대 정도가 되신 분이 그런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서 초년생, 사회 초년생의 연봉을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참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이렇게 후배들이랑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면 야, 하고 싶은 거 해. 아, 해보는 거 어때? 막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진취적으로 대답을 많이 해줬는데 들이 나이가 조금 있다 보니까 그렇게 대답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져준 구독자분이셔가지고 도쿄 오셨을 때도 같이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점심을 먹으면서 이야기했는데 본인의 일에 완전 심취되어 있으시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좀 가구 관련된 궁금증이 있으면 저도 연락을 좀 드려서 조언을 좀 받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네요. 가장 좋아하는 건축가, 저도 매년 바뀌는 것 같아요. 학생 때는 정말 매년 바뀌었고요. 대학원 들어갔을 때부터 어느 정도 확고해진 것 같아요. 학생 때는 건축가를 사실 잘 몰랐어요. 그래서 1학년 때 알려주는 건축가 있으면 그 사람 좋아했고 2학년 됐을 때 2학년 때 알려주는 건축가 있으면 좋아했고요. 1학년 때는 보통 꼬르비제라든지 뭐 미스 반데로에라든지 이런 4대 건축가들 주로 알려주니까 그 사람들을 좋아하다가 대학교 3학년 때쯤부터는 건축가를 찾는 법을 이제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교수님들한테 항상 듣고 보는 게 아니고 제가 스스로 조금씩 난 누굴 좋아하지 이렇게 찾아갔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대학원 들어가서 저는 시게루반이랑 헤르조겐 드무론을 정말 좋아하게 됐어요. 좋아하게 된 이유는 살아있는 건축가들 중에요. 필드에 나와 있는 건축가들 중에 그렇지 않다면 저는 루이스 칸을 정말 좋아했고요. 이 세 명의 어떻게 보면 공통점은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프로세스가 잘 잡혀진 건축가 그리고 이제 재료에 대해서 되게 물성을 신경을 많이 쓰는 건축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되게 많았고 그걸 잘 구현해내고 있는 건축가들은 이들이다라는 생각으로 특히 시게루반과 헤르조겐 드무로는 제가 좀 많이 팠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 두 건축가를 많이 좋아하는데요. 시게루반보다는 좀 더 요즘에는 헤르조겐 드무론 쪽을 더 많이 좋아해서 약간 그런 건축도 하고 싶고 물론 이제 피터 줌터라든지
네, 그런 건축가도 당연히 너무 좋아하고요. 한 명을 딱 꼽으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좋아하는 건축가가 저는 약간 그렇게 나뉘는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축가와 나는 여기까지는 못하겠는데 이런 건물이 좋아. 이렇게 또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피터 줌터의 건물이나 이렇게 책으로 보게 되면 나는 이런 건축은 할 수 없는 애야 라는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피터 줌터의 건물을 보게 되면 엄청 감각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재료의 거침, 재료의 부드러움, 물성, 색감,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잡아주는 공간의 스케일 이런 게 저한테는 그런 감각이 좀 부족하다. 정말 저거는 약간 천재들이나 하는 건축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나는 저렇게까지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사람의 건축은 좋아하지만 난 저렇게는 안 할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프로세스가 많이 있는 건축가들, 예를 들어서 뭐 시게루반이라든지 그런 건축가들은 디자인이 엄청나게 뛰어나다라기보다는 프로세스를 잘 갖고 있고 그 프로세스가 나중에 건축물로 표현된다라는 느낌이 강했거든요. 물론 디자인도 뛰어나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뭐 페이퍼 튜브라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어떤 건축물을 만들어낸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보다는 프로세스를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였는데 그거는 논리가 있으면 어찌됐든 내가 구축할 수 있는 건축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좀 더 그쪽에 제가 관심을 많이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약간 감각적인 건축보다는 좀 더 논리적인 건축을 해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대학원 때와 뭐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왔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지금 있는 사무실 어찌됐든 좀 해외적 기반이다 보니까 이런 물성에 대해서 스터디를 정말 많이 하는 사무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 물성, 이 재료가 갖고 있는 본연의 가치와 그다음에 스케일, 저희 사무실에서도 미술관이나 갤러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공간의 스케일에 대해서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런 스터디를 많이 하면서 조금씩 저의 건축 색깔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예전과는 조금 다른 건축을 내가 지금은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요즘에 많이 합니다. 저 헤르조그가 다양한 색을 많이 내죠. 그쵸? 색깔도 많고 정말 어떤 제한이 거의 없는 사무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헤르조그 주차장 보고 뒤통수 맞은 느낌이었어요. 아, 그 마이애미에 있는 주차장인가요? 네, 그것도 정말 대단했죠. 전 헤르조그 건물 중에 저도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일단은 도쿄에서 프라다 되게 좋아했고 저는 거기 들어갔을 때 좀 충격적이었어요. 정말 그 뒤통수 맞은 느낌? 밖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 반짝반짝거리는 유리 파사드와 내부에서 나오는 그런 약간 노란색의 라이트 부분들이 인상적이었는데 뭐 그냥 글라스 건물이네 라는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그 들어간 순간부터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그 유리가 일반적인 유리가 아니고 약간 볼록되는 유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세상, 이렇게 현실이 왜곡되는 느낌을 받거든요. 내가 항상 바라보던 바깥 세상이 뭔가 이렇게 구부러지거나 아니면 펴지거나 이런 식으로 세상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 정말 물성을 이렇게 쓰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그 맞은편에 있는 미우미우 건물도 정말 센스 있게 디자인을 해놨는데 나중에 도쿄에 오시면은 꼭 아오야마에 가셔가지고 이 프라다 건물과 미우미우 건물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전공이었는데 관심이 생겨 공부하다 일을 하게 되셨군요. 뭔가 겉핥기식으로만 업무를 하는 것 같아서 네, 아, 그쵸. 이 저도 제가 하고 있는 공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근데 결국에는 저도 이제 이 업계에서 학생 포함해서 지금 한 15년에서 16년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 조금씩 제가 하고 있는 건축을 이해해주는 친구들도 생기고 저의 약간 명함처럼 내밀 수 있는 작품들이라든지 프로젝트도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건축이라는 것은 결국에 자기의 디자인을 누군가한테 표현하고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없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의도와 자기가 생각하는 디자인이 잘 구현된다면 그걸로 되게 좋은 건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내 안에서 좋은 건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틈틈이 영상도 많이 찾아보고 책도 보고 하는 거 좋은데 그거를 내 걸로 소화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그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꼬르비제가 그렸던 도면을 내가 한번 그려보고
이 사람은 왜 이 도면을 이렇게 그렸지? 왜 이 안방의 사이즈는 이렇고 복도는 이렇게 했지? 왜 이 사람이 인면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거에 대한 심층적인 고민이 있어야 방금 이야기한 겉핥기식이 아니고 좀 더 깊은 건축적인 그 고민의 시간이 만들어졌을 때 그 다음부터는 나의 건축적인 의견을 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년 좋아하는 건축가가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마다 좋아하는 건축가의 좀 도면이라든지 그 사람은 어떤 건축을 했는지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조금 친구들이랑 만났을 때도 좋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다른 분야, 디자인 분야도 비슷하지만 그 갈래가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거든요. 뭐 꼬르비제 라인도 있고 뭐 미스 반데로의 라인도 있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축가들을 공부하다 보면 결국에 그 라인을 이어오게 되면 연결이 어딘가에서도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 방금 이야기하신 약간 겉핥기식이라고 느끼시는 부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벗겨져서 오히려 내가 그 알맹이를 제대로 공부하고 있구나라가 되는 것 같아요. 조급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좋아하는 건축가라든지 좋아하는 건물 하나만이라도 깊게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자신감으로도 연결이 돼요. 업무를 할 때 이게 맞나 싶은 경우는 보통 그럴 때 맞나 싶은 경우죠. 이제 선배라든지 주변 동기가 야, 너 이거 맞아? 막 근데 그럴 때마다 나의 디자인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괜찮아요. 네. 저도 사무실에서 일할 때 처음 1, 2년 차 때 사수가 계속 뭔가 제가 하는 거에 있어서 뭐 아니라고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너무 기분이 나빠서 한번 들이받았어요. 도대체 왜 너가 말한 건 맞고 내가 말한 건 왜 틀린 거냐?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랬을 때 사수도 저한테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줄 때가 있어요. 이거는 이렇기 때문에 이게 맞는 것 같고 더 적합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아닌 것 같아. 그게 저한테 납득이 되면 저도 이제 그 의견을 받는 거고 사수도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견을 내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누군가 맞는 게 전 없다고 생각을 해요. 더 좋은 대안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기만의 색깔과 자기만의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연도 서펜타인 네, 메스 스터디가 하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조민석 vs 누구죠? 한 칸 미룰게요. 최유. 오,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일단 서펜타인 조민석 씨가 하는 거는 너무 축하할 일이고, 네, 한국 건축가가 드디어 네, 서펜타인에 하게 되는 날이 오기도 해서 너무나도 뭔가 그냥 북봉이 들었던 날이었습니다. 이번 일주일. 그리고 조민석 씨와 최욱을 비교하라고 하면 저는 이제 최욱 씨, 네, 최욱 선생님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물성을 만지는 건축가를 좋아해서 물론 메스 스터디즈가 하는 건축 어휘도 너무나도 재밌고 흥미롭고 진짜 이런 아이디어도 있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네, 최욱 씨가 하시는 좀 더 디테일에 민감하고 건축 재료에 민감한 건축을 선호하다 보니까 이렇게 두 분을 비교하라고 하면 저는 아마 최욱 씨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아무 책이나 괜찮나요? 건축책 중에? 지금 제 책꽂이에서 있는 것 중에 하나. 근데 이거 다들 읽으셨을 것 같은데. 삼저주의? 한국 번역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삼저주의? 사실 저는 쿠마의 건축은 사실 그렇게 엄청 많이 좋아하진 않았는데 쿠마의 글은 좋아합니다. 쿠마 캠포가 쓴 글들이 상당히 좋은 글들이 많아요. 번역되어 있는 책들이 많다 보니까 추천해드리면 이 삼저주의 쿠마 캠코랑 미우라 아스시 씨가 이제 대담으로서 이야기한 책인데 이 책을 읽으면 좋은 게 이 시대상이라든지 지금 이 당시 때 쿠마 캠코가 관심 가졌었던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걸 통해서 그냥 이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이거를 좀 한국에 아니면 나의 지금 건축 상황에 적용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그런 게 있어요. 중고품만으로 완성된 낡은 맨션의 리노베이션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에서의 낡은 맨션, 낡은 아파트의 리노베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복도형 아파트에 대해서 리노베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거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 책은 되게 재밌습니다.
해외 나가서 건축들 볼 때 제가 특별히 보는 것. 제가 특별히 보는 건 저는 사람을 봐요, 사람. 예전에는 저도 건물 많이 봤거든요. 건물 보고 재료 보고 그다음에 요즘에 관심 있는 부분 요즘에 제가 뭐 계단 디자인이라고 있으면 계단 보고 뭐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이 뭐 인포메이션 데스크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나? 아니면 지금 여기에 이렇게 카운터나 의자, 테이블이 있는데 이걸 제대로 사용하고 있나? 이 램프를 사람들이 잘 이용하고 있나? 이런 거를 가장 많이 봐요. 결국에는 건축가가 디자인하는 건축물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건데 디자인은 뻐쩍지근하고 디자인은 정말 멋있는데 그게 사람들이 제대로 사용 못한다면 저는 그거는 잘된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진짜 아무 디자인도 안 한 네모난 박스인데도 그 안에서 사람들이 이벤트 공간으로서 잘 사용한다면 그것 자체가 좋은 공간이고 좋은 건축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기획이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어떤 건물들을 보러 갔을 때 가장 먼저 거기에 점유해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건축가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고도의 생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쓰겠지라고 하면서 건축을 했는데 디자인을 해놓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의도까지 파악 못하고 사용 안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는 또 좋은 디자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백조 부자 되고 평생 건축 못하기, 가난하게 건축가로 살면서 엘크롭기 실리기. 백조 부자 되고 평생 건축 못하기 이게 낫죠. 왜냐면 백조 부자가 되면 제 옆에 평생 건축가를 들일 수가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시작을 했었어가지고 오늘 이러다가 끝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래도 막판에 여러 질문들을 해주셔가지고 네 그래도 이 1500명 기념 라이브를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이 다음으로는 제 생각에는 2000명이 됐을 때 라이브를 한 번 더 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사이에도 궁금한 의견이나 건축 관련된 질문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건축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제 친구들은 저한테 항상 그러거든요. 나가서 너무 건축 얘기만 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들이 다 떠난다고.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친구들 만나면 건축 얘기를 많이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한을 못 풀어가지고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슬슬 오늘 라이브 시간은 이것을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이렇게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항상 좋은 공간에서 좋은 사람들과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